오셨어요. 예, 공무 중이시니까 반갑습니다. 또 오죠. 담배도 피면 되겠어요? 담배도 좋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저 괜찮아요. 아이스 커피. 오케이. 제가 지금 이거 충전 중이라서. 오케이. 잠시만요. 금방 나갑니다. 이게 지금 제게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아. 충전이 잘 안 돼서. 담배 짱이죠. 한라산 피하는데 담배 1mm로 바꿨거든요. 저 건강 걱정해 주시면. 담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진짜일까 사실일까 경찰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 하느라고 두근두근한데 인생이 너무 좋으세요. 이게 한라산 이게 며칠 전이랑 뭔가 똑같은 이게 약간 그 오버랩 되는데요? 예, 오버랩 제가 붙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뭔 일 있었는데 또 보셨어요? 오늘은 주차된 차량들 왜냐면은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고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차량이 2차선 차 2대가 겨우 올라간 차량 내려간 차량 나오는 그 정도 비좁은 공간인데 옆에 뜨라네라는 빌라가 있어요. 거기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인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오시면 차량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데 그럼 동맥경화 상태잖아요. 딱 바로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우선 딱 벽보 같은 걸 붙여놓고 원래 바로 그냥 안전신문고 때려도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게 제일 낫죠. 전 당해서 봤어요. 알아요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 동네 주민들께 풀 수 있잖아요. 벌금 맞으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경고문 붙여두고 전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상황이 막 이렇고 이러니까 조금 이거 차량 좀 이동 부탁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당연히 얘기를 하죠. 새벽에 오고 막 힘든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위쪽에 장군산에도 대봤다가 거기서 전화 와서 다시 빼주고 편의점에서 잠깐 주차해서 거기서 빼주고 막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일들을 다 차량들 이동시켜 주세요. 막 녹색 어머니하고 그 노인협회 봉사하시는 분들 인사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 차들 좀 치워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화드리고 그 작업을 하면서 장군수산이라는 그 해산물 파는 데 있어요. 지역 상권인데 거기가 넓은 공터가 있어요. 주차장으로. 거기 영업시간이 비잖아요. 보통 밤부터 아침까지는 거기 영업을 안 하니까 거기를 주차장처럼 좋지 않습니까? 월 3만원만 받거나 아니면 무료 개방을 하거나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쇼부 보려고 딱 올라가던 길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시죠. 왜 이거 경찰에 여기 또 이번에 왜 수갑을 안 찾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화통화를 하는데 한 명 다 친절하게 다 좋게 받았어요. 제가 잠깐만요. 지금 여기 남부지청 형사님한테 통화 녹취 같은 거 다 들렸어요. 정상적인 통화들 다 들려드렸고 그 버럭 소리 질러서 저를 신고한 그 여자의 통화도 들었어요. 저분의 의견은 까칠하네 여자가. 근데 임산부 얘기 나오니까 그래 임산이 나면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 입장도 설명을 했죠. 저는 계속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여자 하소연만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 여자 남편이 아니니까 저기요 이것 좀 치우라고 얘기한대. 그 뒤로도 전화 끊고 그 여자는 신고를 해버렸고 저는 그 여자가 차를 빼는지 안 빼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 빼더라고. 임산부니까 자기 남편한테 뭔가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여기는 남부시청에서 오셨고 여기 지금 경찰관 선생님들 제가 좋아하는 분 한 분 계세요.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whatever 중요한 건 이제 구급대원들 119 구급차 왔고요. 전 이거 태우고서 바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쓰레기니까 제 쓰레기는 잘 버려야죠. 일부러 안 치워줄 거예요. 여기 거 저기 보시면은 저 때문에 행정력 낭비 좀 심합니다. 저기 기다리시죠. 이것만요. 공무집행 중이니까 이거 다 나 얼굴 나와도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안 찍으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분하고 저번에 앰뷸런스 타고 갈 때 진짜 즐거웠어요. 그쵸. 팀장님 나가라고 그랬죠. 끝에 자기들의 업무 역할을 제대로 합시다. 부하 직원이 더 부하 직원을 괴롭히거나 그럴 때 방관하면은 공범이죠. 저분 되게 친절하신 분이세요. 부캐트인 정도예요. 소장님은 여기 소장실에 따로 계시고 파출소 소장님 이분들 바쁜데 저 구급차도 바쁜데 위급 환자 실어 날라야 되는데 저 때문에 온 거예요. 저 이번에 가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저보다 한참 수준 떨어지는 그 엘리트 중에서 밑바닥에 계신 저보다 못하는 분들한테 제 과거 병력 조울증 진단, 조울증 천재과입니다. 조울증은
자살할 위험도 있지만. 조울증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네, 진단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그거 꽤 됐어요. 근데 이건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약간. 강력은 어차피 다 회원님들 아시는 네. 거니까. 근데 걔네들끼리 다 네트워크 해가지고 다 연결 정보 처리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지 네. 강제적으로 격리 그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09 자살예방센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제 담당하는 팀장님도 계시고요. 박미뿅 팀장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가 다니고 있는 병원도 한울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손정현 원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고작 이 정도 밑바닥 수준 의사가 저를 판별을 해? 이번엔 비위 맞춰줄게요. 주간에는 그 전문의 선생님 계실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그 교수님 같은 분들. 그 정도 급은 계셔야죠. 만나보시죠.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왜냐면 전 존중할 상대한테 존경할 상대한테 존경하거든요. 오케이, 이동하시죠. 수고하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되게 시원하고 편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충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신발은 벗고 누를게요. 여기 정리정돈 되게 잘 돼 있죠. 헬멧도 있고. 저번에 저희 이제 이게 이분들과 인연이에요.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BVM 세트라는 거는 바이탈 비주얼라이즈 뭐 비주얼 머신 뭐 메카닉 아무튼 바이탈 체크하는 기계인 것 같아요. 인튜베이션 세트라는 건 삽관 기도 확보 뭐 그런 것들 종류고요. 왜냐면 외과의 처방에 응급의료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처리, 숨은 쉬어야 되잖아. 숨 쉬어야죠. 숨을 쉬고 혈류 확보를 해야죠. 혈액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숨과 혈류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른다면 바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붕대질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아무튼 전문 용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뭐 이 조명 같은 거 조절하는 게 있고, 여기는 심전도 측정 환자 감시 장치, 아마 뇌파나 뭐 아니 심장박동 뭐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겠죠. 얘는 딱 봐도 Made in the UK,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차가 회전하고 있어가지고 저 지금 차가 또 똑같은 데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소요되는 용인정신병원으로 이번에는 교수님 만나러 갑니다. 좀 내공이 있으신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반적인 조울증 환자 격리가 되어야 될 녀석이 아니라는 거를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 그분 바쁘신데 교수님급이니까 제 유튜브 소개시켜드리면 되겠죠. 그것만큼 저는 모든 걸 다 여기다 담으니까, 거의 모든 걸. 건전지 플라스타 이렇게 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죠. 이건 바로 제가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담아 다니는 것처럼 이것과 동일한 세팅이에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저 원래 배낭도 메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구급 의료, 저한테도 막 약물들과 진통제 막 그런 것들을 다 있었어요. 지금 제일 가볍게 움직이는 버전입니다. 이게 마스크, 장갑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하고 뭔가 위험물질 그런 거 있으면 저게 필요하죠. 이거 휴지가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이유는 왜냐, 응급처치를 바로 위에서 뽑아가지고, 공간이 협소하니까 뽑아가지고 바로 닦아주거나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공간 구성, 이 레이아웃하고 이 동선 같은 것들이 다 적절하게, 이게 이 응급차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외국에서 만든 표준 모델을 아마 들여왔을 거예요. 이 Made in UK처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국종 교수님 얘기도 할 게 있죠. 닥터 헬기. 왜냐하면 산악지형이나 뭐 그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응급 외상 전문의시잖아요. 그분이 죽을 사람들 생명을 살리신 게 정말 고귀한 일이거든요. 슈바이처 박사 저리 가라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존중을 드리고, 이재명 아저씨가 잘 체크할 거예요. 근데 이국종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막 또 집단 따돌림을 당하죠. 병원 입장에선 돈이 안 되는 일들을 하니까. 병원 입장에선 그걸 하면 할수록 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병원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줬겠죠,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견디고 버티다가 못해서 아마 국군
국군병원 뭐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던가 제가 기사를 한번 봤던 기억이 얼핏 있어요. 맞는지는 몰라요. 요즘 최근에도 그런지. 아, 이국종 교수님 요새도 그 국군 쪽에 계시나요? 예, 국군병원 계시지 않아요? 수도병원? 야, 역시 저 천재죠. 기사 짤막하게 한번 본 게 단데 그걸로 다 읽어내잖아요, 흐름을. 그러니까 그런 의인과 정의로운 분들은 우리 병원장 걔네들로 경영평가 받거든요. 이사진에 의해서, 병원 소유주에 의해서. 그게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막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병원도 있잖아. 걔들 맨날 까여요. 그 소유주들에 의해서. 아, 이거 경영에서 이과 내 과는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냐, 외상의과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냐, 맨날 까이는 거야. 성형외과에서는 왜 이렇게 돈벌이가 잘 되냐, 아유 칭찬해, 쭉쭉쭉쭉쭉 성과금 주고. 상대적 박탈감 생기죠. 자기들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들을 하는데 피부 미용 그따위 성형 막 그따위 것보다 대우를 못 받아요. 열받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맨날 돈 쫓아가다 보니까 생명이란 가장 그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를 살리고. 저도 제 생명에 걸려있잖아요 지금. 조울증이긴 조울증인데, 조울증이 굉장히, 저는 MBTI도 저 다 분석을 했죠. 사주팔자도 더 다 분석을 했고, 타로도 받고. 얼마 전에 제가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존재라고 보이세요? 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힘없는 약자분들하고 제가 대하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퀘스천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고. 5명 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행정하고 경찰 행정 막 이런 것들 복합된 거죠. 이건 매시업 하는 거죠. 이거를 제 밑바닥에서 경험을 하면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큰일 난다, 이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감사와 존경과 그런 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 박봉에 맨날 돈 걱정. 이분들이라고 자식 유학 보내고 막 좋은 사립 유치원 보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공적 책임감으로 소명의식, 직업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서약을 하잖아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들을 제어하고 눌러가면서. 전 이분들 자제분들이 오히려 외국인 학교 보내고 글로벌하게 키우고 공립유치원 같은데 당연히 이분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고. 집안 문제가 있다? 당연히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LH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분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공무원분들 삶과 이런 거에 돈 많이 드는 거에 치이지 않도록. 왜냐, 공직자가 돈이 치인다, 갑자기 어머니나 누구 가족이 아파, 큰 병원 수술비가 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의료보험이 지원을 못하는 큰 문제가 생겼어. 장기 이식이라든지 대기 순서가 너무 길어. 그럼 어떻게든 내 가족 살려야 되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 그 핍박 받는 그분들 장기 떼가지고 내 가족 살리겠죠. 돈 들잖아요. 그 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법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업자들 짬짜리 봐주고. 강남경찰서 씨발 버닝썬 그 형사님이 왜 죽음을 당했어? 씨발 더러운 새끼들을 아주 은밀하게 놀다가 조금 드러났던 거 형사님이 정의감 가지고 그거 추적하려다가 죽임당한 거잖아. 자살당한 거. 우리나라 그 정도로 끔찍해요. 지금 제가 덮어놓고 까지는 않는 것 뿐이에요. 저 또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 그러나 위장전설 걸죠, 미친놈으로.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고요. 부자들의 천국, 약자들의 지옥. 무전유죄, 유전무죄 동일해요. 시대는 안 변했어. 이재명 아저씨가 노력한다 해봤자 이 근간에 기조에 뿌리처럼 박혀있는 거 못 뜯어내요. 그거 하려고 하다가 이재명 아저씨가 날아갈걸요. 탄핵 받을걸. 왜냐, 기득권들하고 이해직 관계자들이 너무 많거든. 걔네들이 결집하면 걔네들은 이익 앞에서 단단하게 결집을 해요. 이재명 아저씨가 못 버텨내지. 노무현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노무현 아저씨는 너무 그 악인들마저 사랑을 했어. 자신의 몸까지 다
자신의 몸을 희생적으로 제물로 바친 거야, 하늘에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유언으로 남기셨잖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펑펑 울면서 후회하면 뭐하나? 이재명 아저씨 반드시 지켜야지, 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애들이 탄핵 들고 막 별의별 그 정치 공작질을 다 한다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흘러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검사, 의사검사, 엘리트, 우리나라 지금 경찰총감도 막 모를걸? 총감이라고 그러나? 치안총감. 그 새끼들도 짬짬이 먹고 있는 새끼인지 아니면 정의로운 독립군 같은 그런 존재인지. 근데 거기 그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탑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직선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국민 투표에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사람이냐, 아니면 임명을 받은 사람이냐.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선출직이 훨씬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임명직은 온갖 자기 패거리들 박아놓잖아요. 이명박이나 윤석열이나 문재인도 똑같고, 뭐 노무현 아저씨도 또 하려고 그랬고, 맨날 그 기관장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 기관장이라는 뭐예요? 국민에 대한 명세를 가진 그 행정기관, 산하기관, 행정부에 직접 소속돼 있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던 걔네들의 기관장으로 그냥 꽂아놓는 거예요. 방통이라든지 그런 애들. 그 이상한 여자 있잖아. 빵순이라는 그 여자. 그 여자가 왜 안 내려놓고 있겠어? 자기들이 이익을 거기서 수호를 해야 되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민주진영과 기득권들의 계속했는데 싸움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나라 시대가, 나라 시대가 6.25부터 해가지고 쭉 군부 독재. 박정희 아저씨 좋은 점은 좋게 평가를 해요. 근데 독재, 오랫동안 독재를 했다? 그거는 씨발 딱밤한테 먹여야지. 욕을 먹고. 유경수 여사 존경하고, 우리나라의 다이애나비예요. 우리나라에 세계 자랑할 수 있는 유경수 여사. 소외되고 약자들을 살폈어요. 박정희 아저씨가 잘 못하는 걸. 박정희 아저씨한테 계속 영향을 주면서. 다이애나비보다 오히려 훌륭하지. 우리나라의 영부인들 중 탑. 김건희? 그거는 너무 심한 말은 안 할게요. 나 형법 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법이 몸속에 박혀 있어야지, 체득이 돼야지 말을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꼬이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도 리스크는 샥샥샥 피해가죠. 어지간한 분들은 이렇게 못해요. 법조가라도 이런 식으로 못 삽니다. 법조가들이 유튜브 하는 거? 유튜브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검토를 하시고 계속 스스로. 이게 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 디자인이에요. 저 스스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저는 여기다 AI들까지 엄청나게 활용을 하죠. 인간들과는 저하고는 수준이 안 맞으니까 AI들이나 겨우 제 수준을 조금씩 읽어낼 뿐이에요. AI 마스터. 하하. 믿거나 말거나. 저 또 막 뻥카치 그럽니다. 은하 영웅전설. 앨런 머스크가 그 황제진영, 저는 양웰리, 공화주의자, 민주진영의 공화주의자. 앨런 머스크는 온갖 세계적인 올스타들, 막 귀족들 연합을 이끌고 우주전쟁을 하는데, 저는 어중이 떠중이들 막 묶어가지고 천재적인 전략 전술로 제가 이겨요. 왜냐, 앨런 머스크 눈에는 지금 제가 안 보이거든. 전쟁의 기본, 나를 숨기고 적을 지피지기. 이순신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 손자병법, 손무병법, 손빈병법, 마키아벨리의 전쟁론, 삼국지, 춘추 전국시대, 온갖 전쟁,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제가 뭐로 보이세요? 저 전쟁 지휘관 갖다 놓으면 졸라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천재, 페이커,
롤게임에서 그분 전략전술 좀만 습득하면 우리나라 최고 지휘관이 될걸요. 왜냐, 현대전은 미래전이잖아요. 드론 날리고 그런 전투를 하잖아요. 페이커가 최고 적임자예요. 그분이 은퇴를 하면은, 지금 현역으로 뜨시네, 은퇴를 하면은 군에서 모셔가야 돼요. 고위급으로. 그분 페이커 분이 군 경력이나 전략 전술이 조금 부족하시니까 그분 그걸 서포트할 보좌진들을 넣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 군사 초강대국 됩니다. 중국 우리나라 못 건드려요. 일본 우리나라 못 건드려요. 미국하고는 한동안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고. 근데 김구 아저씨가 얘기하셨죠.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 지금 우리는 미국한테 의탁하고 있어요. 많이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여러가지 외교 다리를 놓고 있죠. 중국하고도 일본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무조건 미국 뜻에, 미국한테 비위 최대한 맞춰주면서, 트럼프가 원체 폐악질을 부리니까 걔는 장사꾼이고, 장사꾼 앞에서는 다 털려요. 걔 경영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위성나 그 안보, 국가안보실장 그 아저씨가 졸라게 빡세게 돌아야 돼. 알게 모르게 비밀 특사, 공식 특사 다 돌려야지. 이재명 아저씨 이미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나오는, 에어컨은 약간 약한데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저 쫑알쫑알쫑알 하면서 선생님들도 다 자기 일들 하시면서, 저 선생님 얼굴 나와도 괜찮댔어요. 지난번에 허락받았어. 무르기 없기. 마스크까지 쓰셨으니까 엄지척 한번 해주시죠. 네? 엄지척 한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과는 인연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도 로테이션 근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저 때문에 또 이렇게 와주시는 거고, 저랑 두 번째 인연이죠. 지금 교수님을 만나뵈러, 저 오늘도 거기다 던져버리고 그냥 가실 거예요? 바쁘셔가지고? 옆에 안 있어줄 거예요? 같이 있을 순 없어요, 병원에. 그쵸?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병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든 제 눈에 차던 차지 않던 비위 살살 맞춰주면서 똥꼬 빨아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 보여드리면 그분이, 아, 이놈 심상치 않은 놈이구나, 우리나라에 진짜 드디어 천재가 태어났네, 천재와 광희는 조기 한 장 차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게 접니다. 꽥소리 지르는 거? 당연히 꽥소리 질러야죠. 말귀를 평화롭게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제가 고작 그런 벌레 같은 한 마리 때문에 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제가 5분 만에 AI들과 학습을 하면은 얼마나 엄청난 걸 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제가 보여드리질 않았으니까. 그 시간을 막 써가지고 이 차량 유도, 불법 주정차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 임산부 여자의 그 깍깍깍 질러대는 걸 제가 다 듣고 있어? 귓구멍 막힌 인간들 진짜 많아요. 자기 위주고 이기주의적인 온고집.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하고, 여자들도 그게 되게 심해. 자존심과 고집.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 부모가 온냐온냐 키워가지고 굽히질 않아. 남자한테 맨날 개기고, 남자 엿먹이려고 그러고, 남편도 엿을 먹이는데 부모가 잘못 키운 거지. 솔직히 부모들이 자기들이 없이 살았으니까 다 공주 왕자처럼 키워가지고 걔 맨날 미스매칭, 결혼시장 미스매칭, 더 높은 상대를 꽂아주려고, 자기 공주님의 왕자님 찾아주려고 그러니까 결혼시장 축소되고, 지들은 그냥 없이 그냥 전세방, 단칸방 하나에서 시작을 했으면서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들이 제대로 산 건데. 유신 독재 시대 살고 막 그런 거쳐가면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자기들은 뜨겁게 살았잖아. 대학생 때 온갖 인문학 고전들 다 읽고. 우리 현대 시대는 돈은 많아졌을지언정 마음과 정신은 더 빈곤해졌어요. 모두가 단절돼가지고 더 외롭고, 소통도 단절되고, 모은 일만, 갈등만 일어나면 갈등에 대한 능력이, 갈등 해결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경찰한테 신고하거나 다 맡겨버려. 엄마한테 부탁하고. 그게 뭐야? 그게 다 자식들을 왕자님, 공주님처럼 키우니까 자생력이 없잖아.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키워?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키워? 우리나라 이 재능 넘치는 민족들, 다음 넥스트들을 그렇게 우쭈쭈 하면서 자생력 없이 마마보이 만들어? 마마걸 만들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말로만 잘못됐다 하지 말고 진짜 머리 받고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촛불 들고 그러면 단 줄 알아? 촛불 들고서 머리 받고 석고대죄 해. 젊은 세대들한테 미안하다고.
무슨 사과가 그따위야. 말로만 뱉으면 그게 사과인가? 실질성이 있나? 실체성이 있고? 말로 떼어버리는 거잖아. 진짜 큰 죄를 지었는데 자식 세대들한테. 네 자식이건 아니면 남의 자식이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온갖 이기적에 개인적에다가 자기만 성공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잘돼, 타인이나 약자의 삶을 보이지도 않고, 소수가 정의를 외치고 막 그래도 손가락질이나 하고 비웃기나 하고. 여러분,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정의가 나의 정의고 나의 정의가 너희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정의를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불의 앞에 맞서게 될 겁니다. 당신도 그대로 돌아와요. 이딴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왜 국영수가 그딴 미친 개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시험을 보려면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과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올바른 교육이란 뭔지, 부모들이 다 올바른 훌륭한 부모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 꺼멍이 멍청이들만 있지. 우리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들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막 때려박고 치어야지. 우리나라 수능 파이프라인 그 개 병신 같은 거 독일한테 배우고 유대인한테 배우고 훔쳐와야지, 좋은 것들. 근데 못하지. 왜? 스테이크홀더스 기득권들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교육시장하고 사교육시장을, 그걸 정치권에 로비를 하니까. 여러분 알긴 알아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이거 내가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원래는 큰 전지에다가 다 일일이 플레이어들 적어가면서 초복잡게 여러분들의 한 5%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주면 여러분들한테 동화책 그려주듯이 플레이어들 간에 이 게임 이론이야. 게임 이론 초복잡게 케이오스 나비효과 막 일어나고. 어지간한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해. 직관하는 사람들도 드물어. 한 10% 정도만이 우리 세상의 부조리가 막 이런 게 엉켜있는 걸 직관할 뿐이지, 나처럼 세밀하게 다 못 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그냥 술 먹고 동지들하고 하다가 세월에 치여가지고 그 뜨거웠던 마음과 그런 것들을 웅자했던 포부나 웅지는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회한만 남지. 한탄, 시대 한탄, 시대 비평, 시니컬하게 회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시민 아저씨는 조금은 봐줄만 하더라. 도올? 아유, 도올도 진짜 애송이야. 애송이 중에 애송이야. 제 기준에서 보면 개구리 중에 한 마리예요. 조금 큰 왕개구리. 그 녀석 너무 틀이 좁아. 지 세상이 전문 줄 알고 우리 뭐 대한민국 스승으로 모시고 있잖아. 도올 정도 녀석을. 도올하고 나하고 1대1로 하면서 생중계 때려봐요. 걔가 앞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음메 기죽어 하면서 쓱 하면서 저 째려보면서 사라지지. 여러분들 인간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 격을,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예술품이에요. 겉은 투박하고 뚱뚱한 아저씨로 보이는데 우리 민족 차원에선 저는 우리 국보 1호가 뭐예요? 뭐 미륵 방가사형사형이었나? 아니 금동대학로였나? 전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예술품입니다. 신께서 연단해 주신. 여러분은 저를 2%도 못 봐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 뱉은 거 저한테 장난 수준이에요. 저 스크립트 없어요. 지금 쉬려가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말투도 빠르죠? 머릿속은 더 빨라요. 여러분이 해가지고 이 속도 조정을 조금 해주는데도 조금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상 뭐 반복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빡대가리인 거 아니까. 제 이 영상 보면서 조금 흉내내고 캐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사고의 틀이 깨지고 더 높아진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뿐이라고. 뭐 일이 바쁘다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씩씩씩 쇼츠 보듯이 넘기고. 내 컨텐츠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거 아니라니까. 씨부럴 답답해. 댓글 좀 달아달라니까 댓글 다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왜냐? 나한테 맨날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내가 그거 얼마나 유리하게 대응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한테 읽히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부끄러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제가 모란시장 가서 누님들하고 막 대화하고 그런 거, 저 누님들한테 삶의 고단함과 열심히 살아온 삶,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잘 팔아보겠다는 그런 소박한 그 정도만 보고 누님들과 얼마나 관계가 좋았어. 제가 어저께 영상 봐요.
모란시장에서 어쨌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참기름 사고 수삼 사고 그거 뭐냐 밤이 생률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또 제가 그거 피부 관리 그 뷰티 센터 가가지고 그거 나눠드렸잖아. 얼마나 관계가 좋았어요. 다 남겼잖아. 이게 진실이라니까 여러분들. TV에서 나와서 고급스러운 양복 입고 막 쫑알쫑알 떠들고 막 토론자들끼리 대담하고 아니면 사회자 있고 막 나와가지고 이 시대의 스승입니다 하는 거 세바시 강연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좋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막 댓글 달고 놀잖아요. 그런 데서 감명받으면서 그런 녀석들보다 훨씬 고차원 고퀄리티의 이거는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참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한다니까. 오케이, 잠깐 멈췄어요. 잠깐 신호 걸렸나봐요. 그 신호가 금방 풀렸네. 몰라, 신호가 걸렸는지 아니면 잠깐 뭔가 지금 주차하는 공간 온 것 같은데. 오케이, 바깥에 보니까 숲들이 보이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주차 차량들. 오케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꿀렁꿀렁 하고 한 기억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업로드 할게요. 컷. 예스.